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면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좌파들의 나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그 염원 하나가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재명, 문재인을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헌법 자유자도 빼려고 그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방제로 가려고 그러고 친북 친중 행각을 하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고 나니까 자기가 다 잘해서 된 거야. 국민의힘 국회의원요 전부 다 자기가 잘해서 돼. 지금도 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지지율이 19% 떨어졌는데도 저끼리 싸우는 이유는 내 기득권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과정을 보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을 보면서 느낌은 이제 국민의힘이 또 특히 이제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은 좀 이렇게 협치하고 나눠주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된 건 나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 때문에 됐다. 겸손함. 이런 게 필요한데, 오른쪽은 언제부턴가 3당 합당부터, 3당 그때 야합적인 합당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게 고차가 됐잖아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시스템으로 고차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전당대회가 8월 22일 한다는데, 네. 야당은, 이재명 정권은 상권, 사권 언론 방송, 5권 지방 정권까지 다 장악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통까지만은 권력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권, 소위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응하기엔 너무 작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거기 10년 있었고 밖에 나와서 제가 7년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안 돼. 자기 말고는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용기를 가진 희생정신이 없는 거야.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이 강력한 반 이재명 전선, 또 하나는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선, 그리고 그러한 전선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5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난주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도 빼고, 이재명하고 가장 칼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도 빼고, 우리 공화당 7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고 좌파들하고 싸운 우리 공화당도 빼고, 뭐 정광훈 목사는 제가 워낙 싫어하니까 그거 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다. 뭐가 남아요 그럼?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하려고 그걸 믿고 있는 국민들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 이재명 전선, 제가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벌써 레일이 깔렸어요. 이 50일 동안 레일이 딱 깔린 사회주의 길로 이제 길이 깔렸습니다. 방송통신 장악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하고, 이제 차근차근 나가잖아요. 그럼 그 레일에 올라왔어.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 100여 명 국회의원이 나서작하면, 단식 한번 하작하면, 그 10명 나오겠어요? 가가 나경원 의원 같이, 그래도 앉아가지고 로텐도에 앉았던 뭘 하는데, 그거 보고 막 욕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는 사회주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1인 지도 체제. 1인 지도 체제. 그리고 네. 이재명의 사회주의 길목은 막아라. 그 길은 막아라. 그렇지 않고 여기서 뚫려버리면은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서 투쟁하는 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최현님 잘하지만, 다 모으면 한 190석 넘어. 192석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냐는 거야. 천만에요. 옛날에요. DJ 때요. 100석 안 되는 것도 다 막았습니다. 한 사람이 단식하고 100명이 단식하고 하루에 한두 명이 죽어나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김성태도 없고 뭐 단식 한 며칠 한다고 뺨 한 대 맞고 단식 하다가 어쨌든 막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못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이 보수 정당, 야당의 DJ와 YS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저는 벌써 사회주의 레일에 사회주의 길의 레일에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그거는 막아달라. 그거 막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은
불과 오랜 기간 이제 6월 3일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래도 한 10개월 있잖아요. 10개월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은 극복할 수 국민들이 있다? 인정을 해요. 지금은 뭐 60% 나왔다, 자기들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 뚝이 하나 터졌어요. 인사 참사의 뚝이 터졌다고. 그럼 손으로 막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다른 게 또 터져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 운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를 알아. 그때 기회가 생기는 거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안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기회 안 생겨. 지금은요. 그렇죠. 중도의 확장 이런 게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사회주의로 길로 가고 있는 이재명을 몸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그 몸으로 막을 사람이 누구냐. 저는 김문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거기에 파트너로서 장동영이라는 사람도 그 파트너로서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지. 뭐 나경원 의원도 좀 생각이 있었지만은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몸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환경상 그것도 뭐 집안도 좋고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그런데 뭐 내가 볼 때 이번에 대선 때 보니까 김문수 후보 뭐 걸릴 거 하나 게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가진 게 없고 별로 내려놓을 게 없으면요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와보고 고문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 길만 막아달라. 이번에 당대표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의 사회주의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독재 헌법 개헌도 막아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냐면 1인 이제 체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오늘 페이스북 잠시만요. 오늘 페이스북 이제 띄워주시고 대표님께 여쭤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지난 대선 기간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 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공화당과 국힘을 합당을 시도했다. 극우 정당화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박을 하는 게 저 글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우리공화당을 그냥 얘기하면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불이다, 정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그게 지금 이재용 삼성 19개 혐의가 무죄로 났고 태블릿 PC가 가짜로 드러났고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조작된 거다 이렇게 다 결론 났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무죄 석방,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목숨 걸고 하루도 안 쉬고 싸웠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때 저 사람들 뭐였어요? 그때 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32년형을 때린 사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극우정당이라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은 탄핵에 반대하는데, 계엄에 반대하는데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요지가 있다. 그것은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 그럼 앞으로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밖에 없다. 사전선거도 투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 그리고 극우정당이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래? 그래 토론하지. 저는 진짜로 한동훈하고 1대1 토론하고 싶어요. 네가 우리를 극우정당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은 뭐냐? 너는 완전히 이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권력에 줄을 섰는 사람이고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탄핵을 시켜버린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이나 내란은 아니다 해서 네. 탄핵 반대 투쟁을 한 거지 계엄 찬성 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극우정당 우리는 경찰들한테 맨날 두드리 맞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맨날 당하는 극우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극우에 대한 개념도 붙이지 마라.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토론 한 붙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조원진이 입당하는 거, 우리 공화당 합당하고 조원진이 입당하는 거 하나 하고 한동훈을 추출해내는 거, 출당시키는 거 하나를 정식으로 한번 붙여보자. 여론조사를. 저는 100% 우리가 이깁니다. 아직까지 저 사람들 몰라. 아직까지 몰라요. 오늘도 어제는 어디 갔는데 카페 갔는데 그 막 손흔 들고 막 박수 치고 이러다가 제대 갔는데 대구 근방에.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막 힘내시라고 아주 이 방송 보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론조사를 시켜보면은 우리 공화당 합당하고 좀 강력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돼달라.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돼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지금 윤희숙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같이 중도 우리 공화당 들어오면은 극우 정당이에요. 극우 정당의 개념도 몰라 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100% 제가 이겨요. 그럼 저 진짜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 자신 있으면은 그 사람들 윤희숙이 그 얘기 잘하잖아. 전당원 투표하자. 그리고 전당원 나는 당원이 아니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동훈의 출당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원진의 입당을 원하느냐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거기에 승복하자. 그렇게 자기들이 제안했잖아. 토론도 하자. 그래서 저는 토론 받아들이고 토론 끝나고 바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우리 공화당의 합당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조원진의 입당이 옳은가, 그렇지만 한동훈의 출당이 옳은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여론을 알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그래서 알량하게 소위 개딸들한테 배워가지고 한빠들한테 속지 말고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이래갈 때 대한민국 이미 사회주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지. 한동훈이나 뭐 윤희숙 이런 사람들 전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국회 오래 있어 보고 법을 많이 보고 원내 수석을 해보고 하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은 사회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와, 이게 너무 두려워요. 진짜로. 우리 최 의원님 아시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지금 제가 40일 지나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또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항들을 보면은 진짜 두려워요. 이 문재인 때는요. 아까 누구 말대로 문재인 때는 바보 같은 정권이었다 하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듯이 문재인 때는 겁을 냈어요. 겁을 내가지고 살살살살 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밀어붙여. 방송통신 3법은요. 목숨 걸고 안 지키면 끝나는 겁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인데 그 내용도 홍보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몰라. 방송통신 3법의 내용은 그래도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한데 안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방송 시민단체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또 소위 지금의 그 진보란 표현은 좌파 정당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에요. 그래 되면은 다음 선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송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선거 좋아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좀 깨달아서 방송 3법 이 문제는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안 그러면 당신들 다 떨어진다. 왜 돈 지고 권력 지고 방송까지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중에도 대북선거 대공선거 또 연기했어요. 재판.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꾸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어 지금. 뭘 개정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재임 중에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재임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이제 법을 만들려고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데 법원이 먼저 고개 다 숙여버렸어. 법원이 이걸 준비하는 게 이 5개 재판을 대통령 후에 하자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만들기 전에 법원에서 5개 재판을 다 연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왜 연기했느냐? 대한민국의 법관들한테 미안하지만은 당신들이 무슨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느냐? 재판이 예를 들어 법을 바꿔오면은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바꿔가지고 재판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재판 받지 않는다.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걸 바꿔와서 바꿔도 되잖아요. 그걸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법원에서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 자체 만들 필요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법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권력에 고개 숙이는 법은 법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